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선규입니다. 많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950년 10월 30일 미 기병사단 8년대가 중공군에게 참패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오후 5시 중공군 39군과 40군의 116사단은 운산 북쪽의 산악지역에서 115사단은 서쪽에서 117사단은 운산 남쪽 상초동에서 미 기병사단 8년대와 국군 15연대를 포위하고 일제히 북부와 꽹과를 쳐 공포에 떨게 한 후 접근전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접근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딱 붙어서 싸워버려요. 그러면은 공중에서 폭격을 해도 미군하고 중공군이 찰떡같이 붙어 있으니까 폭격을 하면은 중공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군도 죽으니까 폭격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곡사포나 155mm 곡사포 같은 걸 쏘면은 중공군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죽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은 포도 못 쏴요. 미군도 같이 죽으니까. 그리고 유명한 전차도 싸울 때 떨어져 있어야 쏘는데 늘어붙어 있으니까 전차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근전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군은 야간에 대해서 잘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중공군은 낮에는 누러지게 잠을 자고 밤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 접근전을 하니까 메가다가 자랑했던 전차도, 자랑했던 공중 폭격도, 그리고 포병이 자랑했던 포병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무교련 전법이에요. 이게 이제 접근 전법이에요. 이게 보통 무서운 전법이 아니에요. 근데 미군보다 수가 배가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꼼짝 못하는데 이 8년대가 얼마나 비참하게 여기서 당했는지 몰라요. 중공군은 소총과 박격포, 수리탄으로 공격했지만은 미군은 전차도 쓰지 못하고 항공기도 쓰지 못하고 그 모는 포도 쓰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전법이 못했던 유무교련 전법이고, 그러게 접근전 전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해전술로 싸움을 했다. 전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해전술에 의해서 미군이 졌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유무교련 전법이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요. 미군과 국군의 눈에는 적들이 보이지 않는데 적은 미군과 국군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산에 있고 국군과 미군은 도로에 있잖아요. 산 위에서 밑에 보니까 다 보이죠. 근데 밑에서는 산을 보니까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쏘더라도 이렇게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헛방만 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미 기병사단 8년대와 국군 15연대는 들겨맞고 차량과 중포 각종 군수품을 고스란히 중공군에 바치고 몸만 겨우 빠져서 이제 운산으로 이제 도망쳤어요. 그 좋은 탱크도 버리고, 그리고 좋은 그 곡사포도 버리고, 그리고 차량도 버리고 그냥 걸어서 밤중 그냥 죽자 살자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중공군은 운산을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 8년대로 완전히 그냥 착살내려고 선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8년대는 공군 지원과 전차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중공군이 산에서 막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포병이 축지를 못해요. 사인, 콜사인, 탄den척은 이제 방위각을 해서 포신을 어떻게 올려라, 잘 올려라, 우를 올려라, 높이를 올려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중공군이 연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 포부대한테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런 전법을 쓰니까 이게 포도 속수무책이고, 그리고 전차도 속수무책이고, 항공기도 속수무책이에요. 메가드는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소총 한 자루도 안 갖고 있는 중공군이 어떻게 한국전에 개입하냐고 그렇게 바보 추구했지만은 못했던 게 유무교련 전법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메가드 장군이 자랑하던 항공기는 비가 오는 날과 밤과 산불과 접근전에는 꼼짝 못하는 무기예요, 이게. 그래서 신무기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싸울 때도 그냥 P-50기 그냥 어마어마한 것이 막
40대가 떨어져 버렸죠. 저 월남전 할 때. 그리고 그 좋은 무기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뭐 헬리콥터고 뭐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그냥 시험찮은 베트남한테 이제 이렇게 져버리고,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20조 불이 빚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 되고, 앞으로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호지민이가 모태동 전법을 잘 연구를 잘해서 최대 현대 무기로 무장한 미군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베트남 군인들한테 너들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느냐,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렇게 하는데, 호지명은 6.25 때 미군이 중국군한테 진거돼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는데 미군은 중공군의 모태동 전법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군도 별로 그렇게 연구를 않고, 맥어더 장군이 자랑하던 항공기는 비가 오는 날과 밤과 낮, 산불과 접근 전에는 꼼짝 못하는 그랬습니다. 이날 하루에 미 8년대는 350명이 전사했으며 3대 대장 올문드 소련과 군모 파카운테이 등 2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꼼짝 못해서 포로가 되어버렸죠. 3대대는 800여 명 중 600여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은 상황에 급박하여 부상자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 없었어요. 결국 부상자들은 포로가 되었고, 알몬드 소령은 이제 이렇게 사망을 했죠. 너무 알몬드 소령은 싸움을 못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사망을 해버렸어요. 미군 3대대는 200여 명이 살아서 운산을 빠져나왔으나 영번 부근에서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어 미 기병사단 8년 3대대는 거의 전멸되었고, 대대장, 참모, 중대장 5명, 군의관 2명, 군목 1명, 150mm 곡사포 12문 전차 부대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곡사포가 있다고 자랑하고 전차가 있다고 자랑하고 중공군은 소총하고 박격포라고 무시한 것이 이런 결과예요. 미 5연대 2대대가 증원차 오는 중인데, 중공군은 반드시 증원부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고지에서 매부하고 있다가 박격포로 공격하니 미 5연대 2대대는 삽시간에 혼란에 빠져 호위망을 뚫느라며 사투를 벌였어요. 돕지를 못하고. 이 전투에서 미 5연대장 존슨 중령과 많은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중공군은 미군을 격파하자 자신감을 갖고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적인 관건은 38군 전 병력이 신속하게 움직여 군유리, 개천, 안주, 신안주 일대를 점령해야 함. 그래야 남북에 있는 3대 연결고리를 끊고 증원하는 미 2사단을 차단해 확실히 승리할 수 있음. 모 대통령은 이렇게 매일 팽독회한테 작전 지시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정일관한테 계속 작전 지시라고 후퇴해라, 정보를 수집하라, 이렇게 뭐 백인여 번이 압록강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해서 메가다한테 보고해서 메가 작전을 잘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 내린 것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무능한 신상물을 국방부관으로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6.25 전사를 연구하면서 신성으로 국방장관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 보냐 가슴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이 되면 중공군은 북을 치고 꽹과를 치고 함성을 지르며 미군과 국군에게 달려들어 미군과 국군의 혼을 싹 빼버리고 진지를 점령해버렸어요. 미 고사포 부대 78 고사포 부대 90mm 18문, 야포대 150mm 18문, 이 박격부대 4.2인치 박격포 8년 화력을 가진 포부대인데도 포탄 한 발을 쏘지 못하고 도망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탱크가 있다, 포가 있다, 뭐 항공가 있다 자랑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중공군은 뭐 5명의 소총 한 자루다. 그래도 소총 한 자루 들고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제6 전차제대 전차 40사대도 포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40세대면 얼마나 전차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도망버렸어요. 그러니까
모태동 전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국군 1사단과 미 기병사단은 중공군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연변으로 이제 철수를 해버렸어요. 11월 2일 날 중공군은 국군 15연대를 포위하고 각계 격파시키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워커 장군은 미 1군단을 전선에서 철수시켰고 국군 2군단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시켰어요. 팽독효는 도망치는 유엔군을 각계 격파시키려 하였으나 도망치는 자는 차를 타고 가고 도망가고 중공군은 걸어서 가니까 뒤쫓아갈 수가 없어서 다 선멸을 못했죠. 국군 15연대는 일부는 공격하고 일부는 방어하니 자연 부대가 분산되자 중공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각계 격파의 15연대는 많은 중화기와 통신 자재를 버리고 영변으로 도망갔죠. 영변의 앞선 진달래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김서울이가 쓴 시죠. 국군 12연대는 영변으로 후퇴했다가 했습니다. 국군 1사단은 운산에서 350여 명의 전사자미 실종이 됐습니다. 11월 3일 날 미 24단과 기병사단과 국군 1사단은 청천강을 건너 빨리 안주로 그냥 주차살자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국군 7사단, 6사단 7연대가 그냥 800명만 났고 2,300명이 죽었어요. 중공군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기병사단 8연대가 그냥 다 죽고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워커가 이 내용을 메가드한테 보고를 했어요. 국군 7연대도 너무 많이 중공군한테 당하고, 그리고 운산에서 미군 8사단도 그냥 다 참패했다고. 그러니까 중공군이 개입했으니까 여기에 작전을 세워서 공격해야 됩니다 하고 워커가 메가드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드가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중공군이 개입했냐. 이렇게 메가드가 워커 장군의 지금 국군하고 미군이 그냥 너무나도 참패가 돼서 보고했는데 그까지 것들을 하고 무시해버리고 또 총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워커가 어떻게 속이 상한지 가슴이 터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가드가 사임하고 한국군 유엔군 사령관을 워커가 있으면 통일했죠. 메가드는 너무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 운명이 메가드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안 됐다는 거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혀요. 장군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분단되고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건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걸 막을 사람은 오직 이승만 대통령뿐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부가 무엇인지 작전이 무엇인지 모태동 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인협을 통해서 어떻게 정부를 수집하라고 막 신성만한테 혼을 내고 정의로운데 혼을 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메가드한테 가서 이 정부에서 작전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메가드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되고 많은 국군이 북진에다가 죽고 또 1.4 후퇴 때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1.4 후퇴 해가지고 1,000만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